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지난주 운정 3지구 개발구역에 폐기물 적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팀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8일 방문한 구 청석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이곳은 L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운정 신도시 3지구 7공구로 추후 조성 사업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철거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지만 아직도 철거 뒤 남은 건축 폐기물들이 곳곳에 놓여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요. 발암물질로 규정된 유리섬유부터 콘크리트 구조물 등 건축 폐기물들이 이곳저곳 광범위하게 쌓여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법상 8톤 이상의 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파주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민원을 접수받았음에도 지도 점검뿐 행정처분은 없어 봐주기식 행정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4공구 지역에 지난 4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당시에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철거 작업 시 살수 작업을 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5공구 일산공원 묘지 인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랜 기간 폐기물이 쌓여 있다 보니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LH 측에서 입구를 막거나 안내판을 세워두었으나 소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저기가 지금 상가치 쌓여 있는 게 전부 다 쓰레기예요. 딱 깎여 있는 거 보세요, 단면이. 저기가 쓰레기예요, 저게 더 더미가 다. 그러면 저렇게 풀이 날 정도면 쓰레기 위해서 이게 얼마가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아, 산이 아니고. 제가 가서 어디 치웠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109 쪽에 앞쪽에만 살짝 치워놓고 뒤에 또 안 치워졌어요. 그게 무슨 치운 거냐고 얘기를 하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철거하는 속도보다 치우는 속도가 늦으면 철거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빨리빨리 치우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는 공기업에서 너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죠. LH 측은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입찰 발주하거나 중간 처리업체의 독려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시장이 다 차 있는 등 중간 처리 능력 부족의 한계로 철거에 비해 폐기물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처리 지연에 대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중간 업체 측 역시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간에 그냥 폐기물이 확 나와버리니까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계속 치우고 있는데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고요. LH에서도 최대한 빨리 반출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장비를 더 증액을 하고 차를 더 증차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소각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사업 폐기물로 나뉘어 총 7개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운정 3지구 개발구역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7개 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LH가 폐기물 처리에 의지를 밝힌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팀의 방문을 받은 후 LH 측은 폐기물 처리 기간 내인 7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로 폐기물을 수거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줘야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양심을 버린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도 중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양심 있는 쓰레기 처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사이 우리 지역에 유독 소송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이번엔 선거법과 관련되어 파주 시민사회단체 정책 네트워크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파주 시민참여연대 파주상상교육포럼 등 6개의 파주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주시민사회단체 정책 네트워크가 황진아 후보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고발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결성된 4.13 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 정책 네트워크가 파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황진아 후보 낙선운동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황진아 후보 측에서 5개의 이유를 들어 단체를 고발했고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이 지난 3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단체는 1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맡은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마련한 건데요. 판결에 대해 문제가 됐던 5개의 고발 내용 중 4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며 정책개발비 불용액에 대한 계산착오라는 나머지 혐의로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 항의하며 2심 재판부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며 양지하여 주기를 청원했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유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유포자는 또 따로 있고 또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 유포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다 함께 이 관련된 부당성에 대한 서명을 받고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사회가 함께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선운동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뜨거운 화두인데요. 물론 낙선운동에 대한 위법 요소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를 대변할 지역 대표를 올바르게 뽑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검증 활동의 진위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다음은 파주울 박정 국회의원의 지역활동 관련 소식입니다. 박정 의원은 한 달에 2번 꼬박꼬박 지역 사무실에서 시민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파주울 박정 국회의원이 민원인을 만나는 수요 데이트를 열었습니다. 파주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박정 의원과 함께하는 수요 데이트는 벌써 14회차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민원인의 날 수요 데이트는 그동안 130여 건에 이르는 민원들을 접수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약 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역시 민원인들은 박정 의원과 함께 파주 지역 택시 증차, 폐기물 관리법 시행 조례 제정 등 4건의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원 신청은 지역 사무실 전화로 접수하거나 블로그 및 SNS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민원은 시청 및 도청 등의 확인 후 당일 박 의원이 민원인에게 설명 후 처리하게 되며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등 계속적인 소통을 거치게 됩니다. 수요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찾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미리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것들도 또한 우리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할 일이라 생각해서 6월 22일 날 첫 민원의 날을 만들었고 기왕에 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하려고 데이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2번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그 파주 시민들이 좀이라도 더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지역 대표의 노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취지의 창구는 활성화되고 그곳을 찾는 민원인은 급감하는 현상이 하루빨리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현장 뉴스는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파주시의회 제194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제3차 본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각각의 활동보고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는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본회의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최영실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으로 남았던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후보들의 전원 사퇴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로써 제194회 1차 정례회는 폐회됐는데요. 다음 의사 일정인 제195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텐데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뉴스는 버풍리 파주 장당콩 웰빙마루 사업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탄현면 성동리 민족화해센터에서 버풍리 파주 장당콩 웰빙을 주민 모두의 웰빙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가 주최했으며 150여억 원의 세금이 책정되어 진행되는 파주 장당콩 웰빙마루 개발 사업에 대한 고민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은 경기대 이봉호 철학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총 9가지의 발제로 버풍리 주민에서부터 생태 및 문화학자까지 다양한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된 뒤 주민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2시간여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와 참여자들 사이에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의견 개진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파주 장당콩 웰빙마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며 소통해가는 토론 문화가 참 보기 좋았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여러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 마련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금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난 26일 직접 제작한 흡연 예방 관련 영상을 방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대본을 작성하고 촬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금연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세금초등학교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공릉천 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폐현수막을 이용한 공릉천 살리기 그림 그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생명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의지를 다졌으며 2학기 중 공릉천 가을 생태체험과 함께 또 다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운정파출소의 박철환 경장과 현준영 순경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구급차가 도착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도움을 청했고 의식이 없던 아이를 긴급 후송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을 맞아 열심히 몸매를 가꾸고 있는 헬스장의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등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자꾸 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요가랑 스트레칭이랑 막 해보니까 여기 첫째 건강에 좋고 허리 같은 거를 강화 운동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어려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근래 2, 3년 안 하다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뭐 요즘은 병이 있어도 백살을 산다고 합니다. 유병장수라고 그러죠. 근데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오셔서 같이 땀 흘리고 건강한 길로 갈 수 있게끔 강추드립니다. 아무래도 몸이 가볍잖아요. 몸이 가볍고 또 몸만이 아니라 육체가 다 가벼워. 마음도 그렇고. 파주 시민이야 전 국민이 다 운동을 하면 좋죠. 그러면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라 의료비가 지출이 덜 되고 아무래도 병원 덜 가게 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4년 정도 됐어요, 헬스도. 직장에 시간이 허용이 안 돼갖고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시간이 되면, 허용이 되면 하면 좋죠. 아무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예, 운동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됐죠.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좀 있죠. 변화가 좀 있고, 그래서 역시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운동한 지 한 10년? 많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특히 우리 나이가 내가 지금 40대 중반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몸을 많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력 같은 것도 좀 많이 키워주고, 몸에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기게끔. 그래야지 몸도 덜 아프고, 나중에 우리가 갱년기에도 대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면 진짜 젊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생활 자체가 되게 좀 밝아지고 긍정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모두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운동의 나쁜 점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데요. 몸매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꼭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2017년 하반기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모집합니다. 파주관 200명, 운전관 300명 등 파주관 내 거주자 및 파주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집의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화도서관이 여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운영될 이번 독서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교화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화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팀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거나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가뭄의 고충을 겪은 많은 분들에겐 이번 비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더불어 장마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10회 주간 뉴스 브리핑 준비한 소식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